남편 장례식 날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충격을 받는데 요즘 저는 혼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햇살이 잘 드는 빌딩의 1층 코너 자리죠.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면 문득 제 남편 생각이 납니다. 참 다정하고 때로는 고집쟁이였던 사람. 그리고 저에게 크지 않지만 아주 견고한 울타리를 남겨준 사람이죠. 제 이야기는 그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던 날, 그리고 제가 그 울타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결단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고통과 변화는 바로 제 남편의 장례식 날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살아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유언장에는 그런 말 대신 조용히 제 이름 앞으로 돌려놓은 작은 상가 빌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남편이 없는 세상에 망연자실해 있었죠. 장례식은 슬픔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아 피곤에 지쳐있던 깊은 밤. 저는 그만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문장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문객들에게 받은 부의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해? 아들은 머뭇거렸죠.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제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가족도 아니잖아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저희가 언제까지 모실 수는 없죠.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제가 가족이 아니며 곧 쫓겨날 짐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데 제 청춘과 노동을 갈아 넣었는데 남편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저는 버려질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뼈저린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남편의 유품인 작은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남편이 남긴 뜻밖의 유언장과 빌딩 등기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필체로 이 빌딩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오 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을 가족이 아니라고 규정한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뚫고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방패를 발견했습니다. 이 빌딩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요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 가족의 태도는 장례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기색, 쌀쌀맞은 시선, 그리고 끊임없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냐는 질문.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전 재산 없이 홀로 남겨진 무력한 시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가족이 사돈 가정까지 함께 가는 보름간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는 며느리의 들뜬 뒷모습을 보며 저는 2번에 걸친 복수와 독립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빌딩의 관리인에게 연락해 명의 이전과 임대 관리를 완료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모든 것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두었기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그들이 돌아오기 단 하루 전 제가 살던 집에서 제 짐을 모두 빼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와 남편의 유품이 전부였죠. 집 명의는 이미 아들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지만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제 짐을 다 뺀 그 집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빌딩 임대료가 들어오는 제 새로운 통장 사본과 함께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한다. 나는 너희 가족에게 짐이 될 생각이 없다. 너희는 너희의 행복한 여행을 계속하거라. 그들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빈 방과 통장 사본을 보았을 때의 충격을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싸해집니다. 아들이 처음 제게 전화했을 때의 당황한 목소리.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목소리에서 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닌 함부로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재산가로서의 존중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저는 당당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자신을 떠나보낸 후에도 며느리의 날 선 말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미리 세워둔 사랑의 요새였습니다. 비록 남편은 제 곁에 없지만 그가 남긴 든든한 유산 덕분에 저는 홀로 존엄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게 노후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를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한 바로 그 순간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저 역시 남편의 장례식 날 가장 큰 절망 속에서 가장 강한 독립의 의지를 얻었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존엄과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슬프게 만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경계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선을 넘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당신만의 경제와 정신적인 요새를 세울 용기는 있으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